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하루 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라는 모종의 확약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검찰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정치 검찰의 악의적인 의도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빗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전격 기소가 이루어졌고 결국 법무부 장관의 35일 만인 10월 14일에 사임하였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도 이와 판박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예, 자, 네 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조국 전 장관과 판박이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검찰 그때 검찰이 지금 검찰이 판박이냐 이게 민주당 쪽의 시각인 것 같아요. 먼저 서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죠.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아주 공격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분이 김건희 씨의 비호도 있고요. 02-800-7070 최혜병 사건과 지금 별로 크게 관련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친윤 라인으로서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이 지금 현재 주장했던 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승인하에 지금 검찰이 총리 후보자 수사를 착수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배준용 의원과 그다음에 최수진 그 대변인들이 앞다퉈서 피의자 신분의 총리 후보자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련의 과정이 너무 기획스러운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금 봤던 그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조국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찰과 기획을 자백한 듯한 어떤 저는 뉘앙스라고 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도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래서 낙마했고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자는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 너무 대놓고 실력 없이 기획을 펼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거든요. 저는 이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거 그냥 허투루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4년 동안 음성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가 고검에서 한 달 만에 그 음성 파일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검찰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4년 동안 안 할 수 있는 검찰인데 어떻게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배당을 하는지 이건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예. 우리가 찾고 있는 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대에 그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민주당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발이 많고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서로 싸우고 나서 왜 지금에 와서 자꾸 그때를 비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판박이가 아니냐. 프레임상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를 그냥 취소하면 돼요. 임명 철회요. 지명 철회를 예. 하면 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관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검찰, 정치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적 검찰이 될 이유도 없고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검찰총장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새 정부가 시작한 이 마당에 저런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적인 굉장히 강하게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굳이 이재명 정부가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서로 간에 키워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게 기획된 거고 정치 검찰이라고 하면 그 프레임에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은 철회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한 번 당한 프레임에 또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의견의 존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할 때 우리 이제 통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는 아닙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후예로서 또는 발목 잡기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인다면은 그냥 이거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다수의 힘을 갖고 초반에 단호하게 저는 끊어내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전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국민의 힘을 모두가 그냥 그런 내란의 후예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하시는 거는 그것도 저는 민주당에서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어차피 내란 지금 특검도 받고 있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친사고 때문에 조기 대선이 있었고 지금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상가집이 있어서 경북에 다녀왔는데요. 마침 안동이었어요. 갔는데도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예. 원망스럽다고. 그런데 그분들 전체를 다 내란의 후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프레임상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내란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 이겼고 여당이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찰과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 청문 대상이 됐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미안해서 사퇴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방식이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본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민주당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좌표 찍어서 심판자 아니면 의혹 제기자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결국은 심판자를 공격하고 게임의 룰을,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게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정치 공세가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검찰과 어떤 음모를 통해 가지고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것을 저희는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궁금해하거나 의아해하시는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야당에서 뭐 혹독하게 철저히 검증하는 건 야당의 역할이고 또 거기에 답변하는 거는 후보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하게 만드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요. 민주당의 지도부나 의원들이 김민석 후보가 해명한 것에 대해서 같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 얘기 잘 안 해요. 김민석 후보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 의뢰가 되고 신속하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사건 배당을 해버리니까 이게 프레임이 짜여져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대항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회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란 말입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검찰 수뇌부가 내란에 공조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구나. 이거 결국은 내란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내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란의 후예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녹여낼 것인지 아니면 강한 압박을 할 것인지 이것은요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누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정신 차렸다, 야당이 민생 챙긴다 이런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바로 정쟁하자, 싸움하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예. 이종배 시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자꾸 국민의힘을 끌고 들어오시는데요. 첫째, 기획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건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다고 봐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기획했다는 걸 전제로 두시는 건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 비판을 하실 거면은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걸 현명하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김민석이라는 후보를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해서 정치적 검찰 행위할 수 있는 명분을 민주당이 지금 주어주는지,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수로서의 아니면 과거 행적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것도 뭐 여당이 가질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김민석 후보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적하는 걸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야당은 야당답게 당연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걸 찾아서 정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뭐 결정적인 한 방을 흔들면 그게 이제 그 야당 의원답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흔드는 거 보면 너무 겉핥기라서 사실상 나중에 내일 있죠. 24, 25일 날 청문회 과정 속에서 소득 지출에 대해서 증빙을 해버리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지독해요. 조금 뭐 청와대 같은 경우도 청와대 석사위 같은 경우도 좀 이 어떤 비행 기록을 제출을 하면 이게 진짜냐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청와대 건도 민망해도 엄청 민망할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무슨 그 중국에서 이름 없는 뭐 어떤 삼류 대학도 아니고 제1회 대학이고 학위를 줄 때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증빙했더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도북자란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써서는 안 된다. 총리 자격이 없다. 이런 꼬투리 잡기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김민석 후보자가 자격 없는데 그럴까요? 그냥 본인들 사이에서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스스로 그냥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그렇게 공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득과 지출의 문제도 이거 문제 있다. 이거 가려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부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기다리셔라. 내가 청문회 때 상세하게 밝히겠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직 청문회를 다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그 수사를 받아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게 뭐 조국의 강을 건넜네. 피의자는 처음 봤네. 이러니 당연히 이게 뭔가 서로 짜고 치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재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김 후보자는 벌어들인 돈보다 2배가량의 지출을 한 것이 확인됐는데 야당에선 돈의 출처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출은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남은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비롯해 카드 등 생활비, 교회 헌금 등입니다.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와 기타 소득이 전부입니다. 이 기간 세비가 5억여 원이니 나머지 5억 원이 기타 소득이라는 계산입니다. 김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기타 소득은 2020년 385만 원, 2022년 240여만 원 등 지난해 소득 자료가 빠진 걸 고려해도 5억 원에는 크게 모자랍니다.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2차례의 출판 기념회로 세비 외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의 그런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액수가 출판 기념회를 열 때마다 억대 수입을 올렸다는 얘긴데 국민의힘은 오늘 이 문제를 집중해 캐물을 계획입니다. 국민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현금 6억 원을 갖다 준 기업인 이해관계자가 누구이고 또 얼마를 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고등학생 자녀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 발의를 부탁하고 그 내용대로 발의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스폰서 의심을 받는 건설업자 강모 씨와 전 아내, 현재 아내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실제 청문회는 증인 없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